이어서 작전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작전주 오늘 해당하는 종목은 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던 곳에 궤를 같이 합니다. 오늘의 작전주 현대오토에버를 골라봤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자, 고른 첫 번째 이유가 있죠. 계속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현대차 그룹이 향후 10년간 120조 투자한다는 이 현대웨이는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실은 현대오토에버인데 최근에 주가는 전혀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요거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 10월에 나오게 된다는 로보택시입니다. 이름이 사이버캡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사이버캡 나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 하면 또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현대오토에버가 아마 안 유명했다가 세간에 화제된 게 2분기에 회사 자체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3분기도 물론 2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에 또 깜짝 실적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를 한다면 수급이 어느 정도 터지게 되면 이제 꼬잇돈 수급이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주가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그룹의 전기차 혹은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걸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에 이제 크게 세 회사를 합쳤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고 밑바닥에 까는 거는 내비게이션 사업입니다. 아마 현대 MN소프트라는 거 기업 생각나시죠? 이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트론, 그다음에 구 오토에버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탄생이 된 거고요. 지금도 사업 내용을 좀 보면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차지해요. 이제 이걸로 실적의 밑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가 탄력성을 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갑자기 좀 주목을 또 받게 됐던 게 연초에 정의선 회장이 신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2025년부터 현대차 그룹의 모든 차들은 SDV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그때 SDV가 뭐야, 현대차가 진짜 2022년부터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SDV 오늘 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혹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차량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은 앞으로 딱 SDV 하면은 저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그냥 이 차에다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은 모양도 중요하고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디스플레이도 다 중요하곤 하지만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SDV에서도 가장 큰 핵심들은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지금 현대차 그룹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솔루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이 내연기관차에 있는 이제 전기 장치들은 내연차 따로 전기 장치 소프트웨어 따로 이걸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장도 잘 나면 못 고치고 차츰 전기차 100%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이 아키텍처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갔던 게 도메인 아키텍처, 마지막으로는 솔루션 하나 통합 OS라고 하겠습니다. 있고 그 밑에서 지배받는 이제 통합형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로 가야 되는데 그 역시도 현대오토에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독자적인 OS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크게 세계 트렌드를 좀 보면 포드, GM, 이쪽 미국 차하고 볼보는 구글 거를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발전은 빨라요.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안드로이드 체제에 종속받는 것처럼 이거 성장성은 막히거든요. 반면에 도요타 그리고 우리 현대차, 벤츠는 우리의 OS를 만들겠다라는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제 독자성, 경쟁력이 있고 현대오토에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2분기 때 한번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역대 최대 실적 나왔었고 그때가 영업이익이 거의 700억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었는데 선봉장이 그때 뭐였었느냐. 우린 앞서서 현대오토에버는 내비게이션으로 돈 벌잖아 했는데 따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만 놓고 봤더니 이 매출 성장세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1년, 22년, 3년, 4년까지를 쭉 보면 저 소프트웨어만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사업부 말고
뭐 순식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저런 추이라면 2025, 2026 본격적인 현대웨이에 돈들이 투자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만 이제 4천억대, 5천억대 매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가 끝이 아닌 게 3분기 때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를 계열사들이 다 갖다 쓰잖아요. 이 단가 인상을 이때까지 안 해줬는데 드디어 이제 고객사라는 명칭의 계열사들이 단가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눌러놨던 가격. 그래서 3분기 때 의외로 뭐 영업이익도 650억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3분기가 2분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깜짝 실적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오늘 뭐 현대오토웨버뿐만이 아니라 크게 현대차 관련한 자동차주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이 120조 투자 그 현대웨이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현대웨이라는 게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 향후 10년간 이제 12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데 크게 세 분야로 약간 순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 다이나믹 캐파빌리티. 저게 뭐냐면은 배터리 경쟁력과 전기차를 확보하는 게 핵심. 근데 지금 화재도 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게 한 92조를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는 것이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뭐 이름은 어렵지만 오늘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전 차종을 소프트웨어 차량으로 바꾸는 거.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현대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생태계. 이제 절에서 120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 10년간 계속 가게 된다면 글쎄요. 저 세 곳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뭐 각각의 테마도 있지만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기성 테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앞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도 했고요. 인도에 지금 인도 법인 IPO 한다라고 하잖아요. 인도의 현대차 법인 IPO 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 또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 재료 하나가 있고 UAM, 뭐 AA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늘을 나는 차, 정확히는 하늘을 나는 건 아니라고 중간층을 나는데 여러분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요. 올 4월에 이미 법규가 통과됐고 수도권에서는 8월부터 10월에 실증을 하고요. 어제 제가 국토부 계획을 살펴봤더니까 2025년 하반기께에는 상용화, 실제 도입한다는 것 계획까지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 UAM 또 얘기 나오면은 현대차 계열 거기에 소프트웨어 쪽인 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테마별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엄청난 계획에도 주가는 끊임없이 밀렸는데 오늘 테슬라의 뉴욕 증시 반등에 이어서 과연 또 이런 현대차 계열사들 또 현대오토에버 주가 반등이 나올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